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정계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추진 배경, 제도 이행 지원, 현장 기술 진단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이 앞에서 계속 설명을 다들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솔선수범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해서 2011년부터 이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 목표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국가 목표는 이제 BAU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저희는 이제 절대값으로 기준 연도인 2007, 2008, 2009년 대비 30%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과한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감축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감축 잠재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행태 개선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감축이 불가한 시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특성상 담당자들이 이제 뭐 인사이동 등으로 이제 교체가 잦다 보니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을 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실태 확인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정부 저희 차원에서 직접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게 기술 진단입니다. 맞춤형 기술 진단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술 진단 대상 시설은 일단 전년도 평균 감축률 미만 부진 시설 및 취약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이제 신청 대상으로는 이제 크게 세네 가지 정도의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평균 감축률 미만인 경우, 그리고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저희가 2020년 올해에는 이제 3,000제곱미터 이하로 했는데 3,000제곱미터 이하로 나갔던 이유는 이제 공공기관 3,000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에너지 진단이 이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 이상은 당연히 이제 진단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3,000으로 했는데, 사실 이 진단 의무화에 대한 페널티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한지 이제 신축 건물은 아니고 준공한지 최소 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고요. 그 받은 신청서의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2012년부터 기술 진단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20개소 이렇게 늘어나다가 18년부터는 이제 25개소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19년까지는 취약시설, 이제 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2020년부터는 취약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진시설, 이제 감축률이 부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많은, 효율이 좋을 수 있는 데를 이거는 강제적으로 지정을 하여서 25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25개소는 이제 시설 개수 기준이고요. 이제 기관도 25개소인데 각 기관당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제도 이행 지원 부분과 그다음 현장 측정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이행 지원 부분은 이제 대상 기관 전체 시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기술 진단이 1개 시설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제 향후에 나오는 현장 측정 부분은 뭐 인력상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1개 시설만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이행 지원은 기관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행 실적 보고서, 이제 그 신청하신 기관의 이행 실적에 대한 계획, 결과 보고 이런 등을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증빙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제도 이행 지원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부분이라기보다는 기관 전체에 대한 것이다 보니 이제 제도 이행 지원의 이제 대상은 총괄 담당자분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총괄 담당자분들도 여기 공공기관은 이제 2년, 길면 2년, 짧으면 1년마다 이렇게 잦게 교체가 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진단을 하면 실제로 현장 측정하는 것보다 이 제도 이행 지원의 이제 만족도가 더 큰 경우도 많고요. 그 기준 배출량을 본인은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제 잘못되어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NGMS 시스템 상에서 이제 제출하신 이행 결과 보고서 등을 받아가지고 대상 시설별로 감축률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단 문서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현장에 가서 그 시설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제가 아니라 단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건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제도 이행 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준 배출량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시면 시설에서는 배출량이 있는데 기준 배출량이 설정을 하지 않아서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 배출량이라는 게 기관에 있는 기준 배출량은 전체 시설의 기준 배출량의 합으로 되는데, 기준 배출량이 0이기 때문에 기준 배출량은 없고, 하지만 배출량은 있어서 배출량은 합해지기 때문에 기준 배출량은 줄어들고 총 배출량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시설에 이제 불리한 상황이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시설이 좀 적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시설이 뭐 200개, 300개, 뭐 많게는 3000개까지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관리가 힘든 데는 기준 배출량이 0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배출량 미입력이나 이제 오기 확인 수정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일 많다기보다는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단위 차고 부분인데, 이게 단위가 이제 키로 단위랑 이제 그냥 일반 키로가 아닌 단위를 약간 혼돈을 하셔서 이제 뭐 1000kWh인데 뭐 1000H로 생각을 하고 뭐 100만으로 입력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단위 많게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많게는 100만 배까지 입력을 잘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전년 대비도 이제 살피고, 예를 들어 전월 대비 이제 월별 데이터, 연도별 데이터를 전체를 살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입력한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이게 수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입력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작년 경우에 2019년도 배출량을 다 입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 배출량 미설정 부분하고는 이제 반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 배출량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배출량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관이랑 시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통계적으로 이제 오류와 이제 어떻게 과대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많은 부분이 이제 기준 배출량을 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기준 배출량 미조정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이제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아니면 이제 이전 그리고 임대 해지 등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배출도 늘어나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기준 배출량을 조정을 하지 않고 배출만 늘어나게 되면 기관이나 시설 입장에서는 이제 감축률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시설 이용객 증가라든지
시설 처리량 증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배출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증가되는 비율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모르거나 이제 관심이 없어서 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준 배출량에 대한 변동은 없으면서 배출량만 증가되는 상황인 거죠. 이 배출량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기관이나 시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이행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기준 배출량을 정상화시키는데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이 기준 배출량 조정을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기준 배출량 조정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기술 진단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25개 시설에 대해서 현장 진단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현장에 가면 이제 먼저 사전 조사를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단과 이제 전문 용역사가 이제 함께 갑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공단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제도 이행 지원 쪽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가서 이제 필요한 게 없는지 이제 사전 협의를 하게 되고요.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으로 해서 열화상 촬영, 조도 측정, 대기 전력, 그리고 열 관류율, 전력 사용량 측정, 그다음 기계 설비 진단 등을 이제 각 시설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화상 촬영입니다. 이제 열화상 촬영 카메라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저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다음 위에 파랗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제 열이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래 건물의 이제 기밀성, 건물에서는 대부분이 사용하는 게 연료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냉난방 쪽에서 소모되고 있는데, 이 냉방이나 난방된 에너지가 밖으로 새 나가 버리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건물에서는 기밀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기밀이 잘 안 되면 이 실내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다 나오게 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이제 밖에 있던 냉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열화상 촬영 카메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에너지 손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갔을 때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전기실이나 기계실에서 이제 열 부하 과다로 인해 가지고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이제 좀 현재 혹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제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화상 촬영을 해서 이제 기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자동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하거나 기밀성 회전문을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정문이라든지 어쨌든 큰 대문 쪽을 커버하는 부분으로, 어쨌든 이걸 했을 때는 외기 침입을 방지하고 이제 기밀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냉난방 부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조도 측정입니다. 이제 실내 조도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조명의 밝기인데, 이게 조명이 어두워서 이제 어둡냐 밝냐 이런 거를 보는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너무 어두운 데는 잘 없고 거의 다 LED 교체도 사실 공공기관은 거의 다 100%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밝기는 충분한데 이게 너무 밝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밝다는 건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밝다는 건 에너지 낭비랑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으면 오히려 시력 저하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도 창가 쪽에 있는 분들은 굳이 솔직히 조명이 없더라도 자연광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이제 스위치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이거를 분리를 해서 창가 쪽은 조명이 켜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실내 조도 측정을 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LED 조명을 설치를 하셨지만 혹시 LED 조명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적정 조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LED를 교체를 이제 권장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가 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분리를 해서 창가 쪽만 따로 켤 수 있게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창가 쪽 전원을 켜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대 효과로는 조명에 따른 전력 사용량을 많게는 30% 4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열 관리율 분석입니다. 이제 열 관리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제가 밑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열 관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실내외 온도차가 이제 1도씨 발생할 때 1제곱미터 면적에서 1시간당 흐르는 열량. 그러니까 이게 전체 바깥에랑 안이랑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많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많이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밖이 엄청 추운데 안은 많이 안 춥다든지, 반대로 밖이 엄청 더운데 안은 많이 안 덥다든지, 이렇게 되면 열 관리율이 어떻게 보면 낮은 거죠. 열 관리율은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열 관리율이 낮다는 거는 단열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옆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열 관리율을 측정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게 붙여놓은 게 이게 벽체, 저희 두 군데 벽체랑 창호 두 개의 열 관리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갔을 때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열 관리율이 이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열 관리율에 대한 이제 샘플인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법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설계값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측정값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 관리율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법정 기준이 제일 낮고 측정값이 이제 많게는 이제 2.5배, 여기 벽체의 경우, 옆에 있는 건물 창호의 경우에는 이제 한 1.7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게 저하가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법정 기준보다 여기 보시면 설계 기준이 높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건물들이 보통 이제 뭐 신축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설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설계 기준이라도 법정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열 관리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단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기밀성, 아까 말씀드린 기밀성 유지 등을 위해서는 단열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보시면 일단 먼저 창호 쪽에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단열 도료를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요즘 차단 필름도 많이 하는데 단열 도료라든지 차단 필름 등으로 해서 적외선 및 자외선을 차단해서 냉난방 부하를 절감을 하게 되면 이게 열 관리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창호의 경우고, 벽체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고 보통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장재나 외장재 쪽에 단열재를 이제 보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 사용 분석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나가는 것에 이제 메인인데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 저희가 조사해 본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전기 사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냉난방용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대다수가 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장을 가면 여기 밑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여기 단자를 건물의 이제 층별로, 그 다음 계통별로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4시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서 이제 실제로 시설에서 어디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필요 없이 낭비되고 있는 건 어떤지, 이게
층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층별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활용한 예시인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진단을 했던 결과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 교육시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놨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은 전등이나 전열 관련된 이제 그 전력 사용량이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동력 및 기타 부분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가 차이는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전등이라든지 전열 이런 쪽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에 있는 이제 실사용자들이 뭐 행태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동력 및 기타 부분은 이거는 뭐 일반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시설 담당자들이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파란색 부분은 시설 개선을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전력 사용량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는 빨간색 부분이 많다 이러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행태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력을 어떻게 전략하는 방법을 전파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쪽 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이 됐다, 이거는 그냥 운전 방법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설에서 이제 24시간 측정을 했던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이제 보면 00시에서 06시, 그리고 이제 20부터 이제 06시까지 야간 대기 전력입니다. 밑에 파란색 점선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필수 설비에 대한 가동 전력으로, 이거는 이제 끌 수 없는 전력이죠. 이제 뭐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전력인데, 보시면 한 40, 대략 한 5에서 한 60 정도, 한 15 정도의 전력이 야간에도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출근한 이후에는 뭐 이게 보면 점심시간에 잠시도 줄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뭐 당연히 업무를 보니까 간다고 하지만 야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복사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 비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야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기를 다 꽂아 놓았다 보니까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감축하는 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 사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별도로 제시를 하겠지만, 제일 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기 전력 부분인데요. 이게 대기 전력은 이제 밑에 사진에 보이는데 왼쪽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대기 전력 차단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층별이라든지 어쨌든 건물별로 아예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름 그대로 이제 대기 전력을 이제 시스템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뭐 사무실 나갈 때 이제 원터치로 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다 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중앙 제어로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10시 이후는 다 꺼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는 당연히 좋고,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설치비, 공사비가 이제 좀 과다한 경우가 있어서 좀 작은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고, 대신 큰 건물에는 적용이 쉽고요. 다음으로 여기 보면 대기 전력 차단 타이머 콘센트가 있는데, 이거는 정수기라든지 이제 복사기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제 밤에는 안 쓴다든지 이게 시간이 딱 안 쓰는 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예 타이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밤에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게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시간에는 알아서 꺼지게 되는데,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현장 측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우선은 이제 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기관장에게 어필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향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설장의 관심을 유도하는데도 탁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딱히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기술 지원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향후에 환경부에서 정책을 반영할 때 어떻게 보면 기술 진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